롤렉스와 가스와 명수, 폴로 랄프 로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하나의 이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뭔지 잘 감이 안 온다고요? 바로 브랜드입니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이미지 혹은 소비자의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진 정체성, 상표와 표지, 그리고 로고 등을 의미하는 단어인 브랜드. 면세점과 백화점, 길거리와 마트 등 어딜 가나 볼 수 있지만 정작 브랜드라는 단어 자체의 역사와 그 속에 숨은 의미에 대해선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과연 브랜드라는 단어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브랜드라는 단어가 인두 덕분에 탄생했다면 믿겨지시나요? 브랜드는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고어로 불로 지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부터 유래했습니다. 과거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는 가축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쉽게 알아보게 하기 위해 인두를 불에 지진 후 가축에게 낙인을 찍었는데 여기에서 브랜드라는 단어가 탄생했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브랜드 로고가 인두로부터 나왔다니 좀 섬뜩하긴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누군가의 소유임을 알리기 위한 브랜딩은 고대부터 계속 있었고 그 후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낙인이 아닌 지금과 같은 의미의 브랜드들은 언제 어떻게 등장했을까요? 예외가 몇몇 있긴 하지만 19세기 후반부터 등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산업혁명으로 인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로고나 디자인, 색상으로 구성된 브랜드 이미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지요. 여기에 1881년 미국에서 상표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브랜드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브랜드는 앞에서 설명한 산업혁명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일본의 건축회사인 금강조 혹은 콘고구미는 578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요. 또한 역사가 오래된 브랜드들이 대부분 일본이나 유럽 지역에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재미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광고를 별로 안 좋아하실 겁니다. 광고 영상이 올라오면 밑에 득달같이 달리는 댓글들을 봤을 때 요즘의 시청자들이 광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실하게 알 수 있죠. 하지만 브랜드 이야기를 하면서 광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표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이미지라는 것은 해당 상품을 사용해본 소비자들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겉모습을 잘 포장하는지에 따라서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라디오와 TV 같은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회사들은 마케팅이란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로고를 바꾸고 그럴듯한 스토리를 붙여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브랜드가 어떤 이미지이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했죠. 코카콜라의 경우 지금의 브랜드 이미지를 갖기 위해 수많은 광고를 해 소비자들에게 계속 최고의 콜라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습니다. 오늘날에는 더욱더 치밀한 방식으로 브랜드가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소비자들은 광고에 대한 불신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브랜드들이 콘텐츠의 형태로 광고를 만들고 광고가 아닌 것처럼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에서 퍼져나가는 콘텐츠가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브랜드들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브랜드 이미지는 기업에게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확고한 이미지가 있다는 건 결국 사람들에게 물건을 더 잘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글이나 우버 같은 브랜드들은 확실히 사람들에게 각인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아예 브랜드 이름이 사전에 등록되어 검색이나 택시를 부르는 행위 등을 대표하는 단어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잘 모르는 브랜드보다 잘 아는 브랜드의 제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브랜드 안에 내포된 힘이라는 것이 강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죠.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온 브랜드는 그만큼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광고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줍니다. 오래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입소문이 나기도 하고 덕분에 경쟁업체와 같은 제품을 팔아도 더 비싼 가격의 물건을 팔 수 있죠. 인터브랜드가 선정한 2022년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상위 10개 중 7개가 미국 출신입니다. 미국이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나머지 브랜드는 뭐냐고요? 하나는 독일의 벤츠, 또 다른 하나는 일본의 토요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바로 한국의 삼성입니다. 오늘날에는 브랜드가 넘쳐나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누군가는 비싸 보이는 명품 브랜드를 선호할 거고 또 다른 누군가는 저렴한 브랜드를 선호할 겁니다. 저는 어떠냐고요? 제가 브랜드를 선택할 때는 가격에 상관없이 역사가 오래 유지되고 대표 아이템이 있는지의 기준을 사용합니다.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건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품질이나 서비스 등을 소비자에게 인정받았다는 증거고, 대표 아이템이 있다는 건 제품 생산에 대한 노하우가 오랜 기간 동안 쌓여 가격이 비싸든 저렴하든 최고의 만족감을 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